배 대표님, 네. 뭐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좀 복귀를 해볼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예.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8대0 인용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면이죠. 그러나 그 이전의 경우는 최소한도 5대3 아니면은 4대4 이런 주장들이 아주 설득력 있게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왜 민주당이 저렇게 마은혁을 목이 매가지고 임명시키려고 애를 썼겠느냐.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페인트 모션이 아니냐, 양독작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현혹 미끼였다 이런 말도 있죠. 예, 미끼. 네. 거기에 초점이 가도록 모아놓고 그렇죠. 다른 공작을 한 거 아니냐. 설득 작전이었겠죠. 예. 내부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의 조배석 의원이 있습니다. 전북 사람인데 전북에서 4선 의원을 했고 네. 이번에 비례대표로 5선이 된 사람이고 이분이 바로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멘토라고 하는 사람 심평 변호사의 네네. 전 부인입니다. 에? 이혼을 했죠. 이혼을. 그렇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전 부인이죠. 아. 서울법대 다니고 사시하면서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졌는데 지금 네. 이혼했는데 어쨌든 조배숙 의원 하면은 나름대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죠. 판사 출신에 5선 의원이 쉽습니까? 아유, 이게 뭐 안테나가 보통 그런데 이 조배석 의원이 4일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의원총회가 열렸어요. 예. 그 자리에서 중앙일보가 보도를 한 건데 원래는 5대3이었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막판에 돌아서 가지고 이렇게 8대0이 나왔다. 정영식 재판관이 돌아서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까지도 동조해 버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정영식 재판관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확실한 보수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맞을까요? 정영식의 변심.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만약 이게 맞다 건다면은요. 네. 그래서 이제 맞다면은 저는 뭐 내부에서 집요한 설득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가 굳건하게 기각이나 각하 쪽에다. 왜냐면 한덕수 권한 때도 각하를 했어요. 저쪽도 마찬가지죠. 이준숙 때도. 그러니까 이준숙 때도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누군가 집요한 설득이 있었을까?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우리가 모르는 공작이 있었을 가능성을 비선 라인이 있었을 가능성. 그렇죠.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임기가 꽤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아직 멀었죠. 예. 얼마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6년인데 임기가. 그러니까요. 뭐 초반에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한 3, 4년이 남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분석을 한다면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아니었을까. 사실은 이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썸네일로 크게 뽑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옆에 제목으로 정영식 재판관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제목을 제가 뽑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 지나시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설마 아니고 거기 오히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의 정영식 재판관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계략이다. 양동작전이다. 그렇죠. 흔들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흔들기였다 봤었죠. 이렇게 봤는데 예. 결과적으로는 김영두 재판관도 그렇고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뭐 재판관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굳이 이제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자면 그런 이야기. 따질 것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실제 그렇다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하지만 그런 어떤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러니까 하나는 아마 정영식 재판관이 다 믿기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확실히 보수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선거법 항소심 2심 때도 보면은 아무도 무죄 나오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예. 그 후에 드러난 게 민주당의 최기상 의원, 이재명의 아주 복심 측근입니다. 예. 특보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최기상 의원이 뒤늦게 알려진 게 그 3명의 재판부, 최은정, 이해슬, 정재호 재판부 아닙니까? 3명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내렸던 그 재판부입니다. 그 정재호 판사, 이분이 그 중에서도 가장 연배가 있고 사법연수원 선임 아닙니까? 정재호 판사와 최기상 의원이, 최기상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광주 사례시하고 동기고,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 동기고, 그리고 사법시험 동기고. 그래서 절친 중에 절친이고 같은 동양에 마음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최기상이 작업을 벌인 것 아니냐. 그런 게 지금 뒤에 알려진 것 아닙니까? 의혹이 있었죠. 네. 예. 그런 거 보면은 하나는 정영식 재판관과도 누가 우리가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재명과의 비선 라인을 형성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는 있는가. 앞으로 어떤 위치로 가느냐를 보면 또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런지 아닌지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추론이니까요. 네. 추론이죠. 네. 또 정영식 재판관이 뭐 특별하게 흥결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야당에서 무슨 협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정영식 재판관의 판사로서의 그런 엘리트 판사 코스를 걸어온 분이고 그 인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엄격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변론 처음 시작할 때 그 준비 기일인가요? 첫 변론인가 때 국회 측에서 이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 아닙니까? 국회 측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 뜻입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때 나왔던 김희수 변호인가 누군가가 그 국회 측 대리인이 재판관님들의 뜻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뭐냐 이거 내통하는 거 아니야? 약속 대련처럼. 예. 네. 그때 그래갖고 논란을 많이 빚었지 않습니까? 나는 있었죠. 그때도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정영식 재판관이 그러네요. 좀 이상하다. 저런 얘기를 왜 먼저 물어볼까? 묻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철회하겠다 뭐 어찌다 이 얘기도 없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서로 물밑에서 의견이 교환이 돼갖고 그렇게 짝짝꿍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네. 물론 그것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혼자의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하자면은 그 재판관들 회의에서 내란죄는 좀 빼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이 변론이 길어집니다. 뭐 그런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심이니까 대표에서 물었으리라고 보지만 그때도 정영식 재판관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고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의문을 가지는 건 이거예요.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5대3 가능성 그리고 심지어는 40여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을 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 삼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4대4로 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유력했거든요. 이른바 저명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아니 저명한 헌법학자들 그러니까 경희대 허영석자 교수라든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그분도 유명한 법대 서울 법대 학장에다가 총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이건 기각이나 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요? 특히 정영식 재판관이라든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들은 그 실체적 내용보다도 절차적인 문제에서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 얘기를
주장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거 보면은 뭐 소수 의견이라고 달았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분명한 소수 없어요. 의견이 없어요.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원래 6대2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6대2. 두 사람이 반대를 분명히 했고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6명이 인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좀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후에 분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참여를 해 주세요 해가지고 8대0으로 됐는데 그 2명에 들어갔던 분이 어느 사석에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분명히 그때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게 내 법조인 경력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쪽에 보수 쪽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그런 의견조차도 지금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3명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내부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4월 4일 11시부터 저도 이제 방송으로 현장 상황을 그대로 전달받고 있었는데 코 박사님도 보셨을 거 아닙니까? 보시면 문영배 이 대행의 이 발언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뭔가 정당하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잘못했어요. 다 헌법 위반이고 다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은 5개 전부 깡그리 배척해버렸죠. 전부 배척을 했는데 저는 어디에 주목을 했냐면 이 부분이 참 독특했어요. 정치적인 해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뭐 탄핵이 되고 이런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뭐 확인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와의 비정상적인 관계로 갈 건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놔요. 예.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탄핵 사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저는 그만큼 고 박사님 말씀한 대로 3명의 보수 재판관들이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누군가로부터 김복경 재판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설득당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오히려 5명의 재판관이 이 3명을 거의 고립시키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상계엄을 선언한 것은 이건 전신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걸로 굉장히 압박했을 것 같아요. 봐라. 당신들이 어떤 법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걸 통치행위다 이거 합당하게 당신들이 설명할 자신 그럼 당신들이 다 해라. 우리는 안 할게. 이래 버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차마 이 재판관들도 우리 고 박사님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용단 있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뭐 이제 와서 우회를 해요. 그럼 뭐합니까? 그때 자기가 칼이 배에 들어와도 할 얘기를 했어야죠. 이 정영식 재판관이 겉모습을 보면 상당히 엄격하고 성격이 대쪽 같을 것 같은데 여상원 변호사님이 그 법대 또 사시 동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가깝더라고요. 마음이 그렇게 여리다네요. 아이고. 마음이 비단결 같아요. 겉모습과는 달리. 그러면서 전에도 여 변호사님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 분석을 하셨네요. 여상원 변호사께서요. 아니 저는 그분은 워낙 뭐 보수적이고 겉모습만 봐도 추상 같아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서 뭐 이빨도 안 들어가겠지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여리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정영식 재판관이 중요한 것은 우선 주심인데다가 그렇죠. 평결을 할 때 정영식 재판관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주심이. 그 다음부터는 맨 뒤에 들어온 재판관이 된 순서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인용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뒤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고요. 정영식 재판관이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를 들었다 한다면은 그 다음에 정계선이는 인용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한창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조한창 재판관이 기각이나 각하 쪽으로 가지 인용으로 뭐 그 다음에 김복형이에요. 그러면 판이 끝나버립니다.
벌써 3명이 돼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정영식 재판관이 인용으로 들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정계선이 인용. 대사가 벌써 잡혀버린 초반 대사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한창 재판관 아니 저리 돌아섰으면 내가 괜히 기각이나 가까이도 안 되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돌아설 수가 있는 거죠. 김복형 재판. 그 다음에 이제 김영두 재판관 아닙니까? 만약에 앞에서 3사람이 기각이나 각하로 잡혔다고 한다면은 방향을 그 다음에 김영두 재판관도 이리 돌아서죠. 어차피 이건 인용이 안 된다.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렇네요. 네. 주심으로서 제일 먼저 인용이라는 테이프를 끊으니까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주심이니까.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네요. 판결에서 주심이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 선택지를 드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문영배 대행이 주문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갈 때를 봤어요. 8명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물론 옆자리이긴 합니다만 김영도를 이렇게 툭 쳐요. 예. 그래서 저도 저거 참 이상하다. 다른 때는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요. 보셨죠? 예. 김영도를 탁 하고 쳐요. 그래서 뭔가 저게 뭘 의미하는 거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예. 물론 저는 이제 다음 헌재소장 대행이 김영두입니다. 순서상.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해줘. 나는 끝났어.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예. 뭔가 좀 의미가 심장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뭐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막판에 선회를 해가지고 변심을 해서 또 일부는 뭐 배신이라고 얘기까지 합니다만은 해서 이렇게 8대0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을 조배석 의원이 의총에서 5대3이 이렇게 돌아선 것은 정영식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그걸 중앙일보에 보도가 나와 있어요. 공개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여기 것은 기사를 지금 뽑아놨지 않습니까? 뭔가 믿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조배숙 의원의 발언을 중앙일보의 보도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유튜브가 이미 이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한번 따져본 것이고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8대0이 나왔고 거기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승복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8명의 재판관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했으리라 이렇게 보지만 그동안에 이재명이 해왔던 그 행태들을 보면은 뭔가 집요한 공작이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그런 이전의 판결들을 보면 그런 성향에 따라서 두드러지는 또 선고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게 중요합니다. 헌법재판관 대행이나 헌법재판관의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걸 보면 참 자꾸만 이렇게 뭔가 좀 탐탁지 않은 생각을 자꾸 들게끔 만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또 이번에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쭉 분석하면서 얼마나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걸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적어도 지금 그 대상이 됐던 8명의 재판관 또는 앞으로 헌법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꼭 드립니다. 예, 저도 배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하면서 정말 헌재가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광골 탈퇴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